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술까지 김필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평가원고사 어땠어요? 여러분들 3월 달에 봤던 거는 고1 과정이 나왔었죠. 이제 고2 과정 보니까 어때? 확연히 달라지지, 그치? 문제가. 아마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면면서 공부했던 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막전이 문제.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요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6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낮게 막전이가 나왔고요. 근수축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꼬아놓지는 않았어요. 간단하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에서도요, 아주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제 성적이 낮을까요?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하고 까먹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까먹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생활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까먹었던 거에 다시 이제 되살아날 거야.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 그 내신 대비하면서 최대한 많이 공부해 놓으세요. 까먹든 말든 최대한 많이 공부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그걸 까먹더라도 잠재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서 들어본 것 같아,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 한번 고3 때 정리를 실컷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막전이들, 뭐 근수축,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앞으로 배울 유전 이런 것들은요 한 번에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놔야 되고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유형 문제 이렇게 풀더라라는 유형 정리를 막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돼야지만 3학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제 평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못 본 사람들은 내가 현재까지 공부를 슬슬 했구나. 잘 본 사람들은 그래, 앞으로 이제 유전 어려운 단어 남았으니까 잘해야지 라는 마음가짐 가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송골매 얘기가 나오네요. 자, 송골매는 먹이를 포착하면 빠르게 어떻대요? 하강하면서 머리를 낚아챈대요. 빠르게 낚아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그리고 곧바로 위로 솟구친다. 이런 비행이 가능한 이유는요, 날개 쭉지 근처에 깃털이 진동하면서 속도를 감지하여 깃털이 세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야? 뭔가 변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매 속도를 감지해서 깃털이 세워진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동하면서 속도를 감지하는 게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깃털이 세워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반응이 되는 거죠. 깃털 세워지는 정도가 다르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자극과 반응이 돼요. 어쨌든 살펴봅시다.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생물이니까. 틀리면 안 돼. 니은 과정에서 ATP가 이용됩니다. 먹이를 낚아채고 움직이는 거잖아. 막 움직이는 거지. 그치? 얘는 근육 운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AT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게 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쵸? 왜? 진동하면서 속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극이 매번 달라진단 말이야.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깃털의 각도가 달라지든지 뭐 이러겠죠.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얘는 바이러스와 현재 지금 일반적인 사람 세포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가와나와 갖는 A와 C의 특징 유무를, 그 다음에 가와나는 사람 세포와 바이러스 중 하나다. 그럼 당연히 이게 사람 세포겠지. 그렇지? 딱 보이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알았죠? 얘는요, 바이러스겠죠. 그렇지? 그럼 일단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 얘를 유전 물질을 갖는다는 어때요? 둘 다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A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물질 제사를 한다는 사람은 되지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 얘가 좀 B가 되겠구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물질 제사를 한다는 A에 해당한다. 아니었죠, 그죠? 틀렸어요. 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를 갖고 당연히 생물인 사람은요, 당연히 단백질을 갖겠죠. 동그라미. 디귿 숙주세포 밖에서 결정체를 존재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은 아닌 거죠, 그죠? 바이러스는 동그라미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에 들어갈 말이 요 C겠죠, 그죠? C인데 사람은 아니야. 얘는 동그라미. 되네요. 아닌 거 동그라미.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4번 니은 디귿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신경계의 분류에 대해서 낸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신경계 문제가 뭐 그다지 뭐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 기본적인 분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뭐라 나타냈어요? 신경계 일부를 나타냈고요. 기억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가 있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중추신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추신경계는요, 뇌와 척수로 구성됩니다.
그래고요. 뇌는요. 대뇌, 소뇌, 땄 연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빵빵 나와야 돼 바로. 그렇지?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은 중추신경계다.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A는 속질은요. 주로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척수의 속질.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선생님 강의에서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렇게 그려줬고 이렇게 그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회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회색인 이유가 뭐였어요? 속질이죠. 회색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지. 여기서 원심성 신경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많은 원심성 신경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신경세포체의 색깔이 뭐다? 회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같이 배웠었죠. 그래서 A의 속질은요. 주로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축삭돌기가 아니죠. 여기가 축삭돌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축삭돌기가 아니라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디귿. B에서 신경의 고착이 일어난다. 그렇죠? 연수는 신경의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맞겠네요. 뭐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은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대사. 그래서 이것도 배운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좀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기억과 니은의 예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ATP와 ADP 전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과 니은은 동화와 이화 적용을, 자, A, B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뭐 동화, 이화 중에 하나 쓴 거고요. 자, 아미노산이 물 띵띵으로 된다. 물과 뭐와 뭐라고 분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 근데 니은은요, 물 땡땡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고 광합성이겠네. 지금 현재 얘는 지금 광합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동화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화가 되는 거지. 뻔하지 뭐. 아미노산 분해되니까. 그렇지? 분해잖아. 그렇죠? 얘는 합성이니까. 자,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럼 물과 뭐를 이용해서 CO2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가 CO2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은요, 물, CO2가 하나가 뭐죠? 그렇지. 얘가 아미노산은 NH3가 나오죠.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래서 A는 암모니아, B는 CO2가 되겠네요. 자,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은 동화 적용이다. 아니네요. 이화 적용이 되겠네요. 틀렸어요. 자, 니은 B는 이산화탄소이다. 자, B는 CO2. CO2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렇죠? 맞네요. 자, 디귿. 나에서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요, 사실 요거는요, 체내 모든 반응은 다 효소가 이용돼요. 체내 반응이잖아. 뭔가 변하고 있죠.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분자가 변하면 돼. 자, 중요한 사실 뭐라고요? 체내 모든 반응은 뭘 의미해요? 물질대사를 의미하는 거죠. 같은 얘기로 물질대사야. 자, 물질대사는 무조건 ATP가 사용이 돼요. 알았죠? 그죠? 얘도 보세요. 바뀌었잖아, 뭔가.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예요? 니은 디귿이 맞겠네요. 니은 디귿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 쭉. 자, 5번. 생콩즙을 이용한 탐구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일단 수능에선 잘 안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생콩즙 얘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언제 활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재로. 활용될 수는 있어요. 소재로.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요소라는 놈이 오줌이죠. 자, 오줌 속의 요소는요. 여기에 생콩즙 때문에 생콩즙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서 이걸 뭘로 분해해요? 그렇죠. NH3로 현재 지금 분해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생콩즙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생콩즙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레이스, 에이스는 다 효소예요. 그래서 요소에 있는 물질을 분해시켜서 NH3 사실 두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분해하는 걸 의미를 해요. 요 실험이야.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성이에요? 그렇죠. 얘는 나중에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줌, 요소는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하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러면 염기성이란 거는 p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중성은 뭐예요? pH가 얼마야? 7이 되는 거죠. 요 사실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방금 얘기했었죠.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지 문제가 편해요. 자, 1부터 4의 용액을 20ml씩 넣었어요. 그 다음에 A와 B는 보리차와 오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A와 B, 보리차, 오줌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생콩즙을 넣은 직후에는 얘가 있지, 그치? 넣은 직후에는 7, 8, 8, 뭐 별 변화가 없네요. 거의 중성이죠. 근데 어우, 얘 보니까 어때? 연기성이 됐죠, 그죠? 얘도 연기성이 됐죠, 그죠? 뭔가 변했다는 얘기야, 그치?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 요소가 들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얘 두 개가 뭐가 된 거야? 둘 다 연기성이 됐다는 뜻이야. 그럼 방금 우리가 설명한 대로 어떻게 돼요? 요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지. 아, 그러면 A에 뭐가 들은 거야? 그치, 얘가 오줌이 들은 거고요. 얘는 보리차겠구나. 보리차의 유성분은 뭐예요? 그렇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못 분해해요. 얘는 유레이스라는 효소는요, 오직 요소에 있는 그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야. 다른 거에는 분해를 못 한다는 얘기야. 자, 이해가 되셨죠?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체크해 봅시다. 기억 B는 오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B는 오줌. B 아니죠. B는 보리차가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요. 니은 다에서 pH 변화는 조작 변이에 해당한다. 보세요. 얘가 우리가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지. 뭔가 분해를 하게 되면 pH가 변한다는 얘기야. 이게 결과값이 되는 거지. 결과란 말이야. 눈으로 색깔로 확인하는 거 아니야. pH 시험지를 넣어가지고, 그지 우리가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니은의 pH 변화는 뭐에 해당해요? 조작 변이 아니라 종속 변이. 결과값인 종속 변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디귿이 맞겠네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2와 3에서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 그렇지. 2와 3에서 얘가 둘 다 pH가 9로 변한 걸로 봐서 요소나 오줌에 들어있는 오줌에 들어있는 요소 혹은 요소가 NH3로 분해됐기 때문에 연기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렇지. 2번이 되겠네요. 2번. 쫙.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좋아. 빠르게 넘어간다. 좋아요. 아주.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좀 찍어볼게요. 얘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한번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때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할만할 거예요. 자, 사람에게 일하는 세포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와나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질소노펜물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아미노산이지 뭘. 그렇지? 아미노산은 왜요? CHONO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소노펜물인 NaC3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 가는 둘 중에 하나인 문제 조건에서 포도당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빰빰빰 된다라는 거지. 자, 가는 아미노산이다. 아니죠. 포도당이 되겠네요. 땡. 자, 기억 과정은 소화기에서 일어난다. 기억 여기죠. 이 질소노펜 NH3를요 요소로 바꿔야 돼. 어디야? 간에서 바꾼다는 얘기야. 간은 무슨 개야? 그렇지, 소화계야. 왜 간이 소화계냐? 소화 관련 물질을 만들거든. 뭐 쓸개즙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거 물의 일부는요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여기 있는 물 있잖아, 그지? 이건 두 개 중에 하나로 나는 거지.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여러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돼? 김이 끼잖아, 그지? 그 김이 어디서 나온 거야? 폐에서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물은 폐를 통해 나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오줌이나 땀을 통해서 대부분 나가지, 그지? 그래도 어쨌든 호흡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호르몬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호르몬과 신경계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신경계의 작용만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 호르몬 얘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서 살짝 나오네요. 호르몬 얘기가. 중추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자, 간은 A 자극을 나는 B 자극을 줬을 때 정상인의 피부 근처 혈관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보세요. 어떻게 수축했지, 그렇지? 얘는요. 이완했죠. 그러면 A와 B는 고온이나 저온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축해요? 수축한다는 얘기는 외부로 열 발산을 줄이는 거지. 그렇지? 얘는 이완했다는 얘기는 닿는 면적이 드러났잖아. 외부로 열 발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수축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떤 자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온 자극이 있었다는 얘기야. 너무 추우면요. 내가 열을 잃지 않고 싶어 해. 근데 얘는 너무 더워요. 고온 자극이 있던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이완한다는 얘기야. 추울 때 더울 때구나. 자, 일단 체온 조절 중추는 연수다.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체온 조절은 누가 해요? 호르몬 단원에서 배웠었지. 호르몬 단원. 이 호르몬의 최고 중추는 어디였어요? 그렇지. 바로 간내였죠. 정확히 말하면 간내 시상하부였죠. 그죠? 간시란 말이야, 간시. 틀렸어요. 간내 시상하부. 가에서 열 발산량은요. 자극 전보다 자극 후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세요. 자극을 했죠. 그렇죠? 열 발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극 전보다
자극 후가 열 발산량이 적어져요. 자극 후가 자극했더니 적어졌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피부 근처에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가보다 나에 적다. 나가 더 적다라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나 훨씬 더 많죠. 봐봐, 혈액이 그치 얘는 좀밖에 못 통과할 거 아니야. 얘는 되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 발산량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2번이 되겠네요. understand?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시냅스 얘기네요. 신경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심성, 연합뉴런, 원심성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오, 머리통 여기 있다. 그치? 머리통이 뭐예요? 신경세포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감각신경이라고 부르죠. 감각신경은 저기서부터 오잖아. 그렇지? 척추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구심성 신경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아이 당연히 중간에 낀 건 누구야? 연합신경이죠. 연합신경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원심성 신경이 되겠죠. 이게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간은 원심성 뉴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맞죠, 그죠? 그래서 동글뱅이 기억 맞고요. 이는 나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보면 마리집이 없어요. 민마리집이야. 물론 모든 연합신경이 민마리집은 아니에요. 마리집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연합신경은 뭐예요? 민마리집 신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도약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디귿,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니은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자, 자극을 줬어요.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 결혼식 때는 축가를 불러주는데 축가는 불러줄 수 있어요. 축가는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축을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가지돌기, 축사돌기 말단이죠. 그래서 축가는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갈 수가 없다 라는 건. 그래서 활동전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 기억이 되겠죠. 할만하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9번 문제죠. 빨리 넘어가고 싶은가 봐, 내가. 집에 가고 싶은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여러분처럼 그지? 여러분도 어때요?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나도 빨리 강의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 그래, 똑같은 마음이야, 우리 서로 다. 그치? 자, 어쨌든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좀 지우고 가자. 자, 9번 문제는요,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자, 무릎 반사 줄 칠게요. 무릎 반사. 알았죠? 그죠? 무릎 반사. 이거 대뇌까지 안 가요. 그치? 물론, 대뇌까지 감각은 나중에 가긴 가요. 근데 반사의 중추는 어디예요? 척수였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A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회색질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A를 보세요. 자, A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 그치? 이게 뭐야? 이거 보이네. 그치? A는 지금 무슨 신경이에요? 그렇죠.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야.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척수의 회색질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척수의 회색질에 있는 건 누구야? 원심성 신경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심성 신경은 어디 있어요? 신경 중간에 있다는 얘기야.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B와 C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뭐예요? 연합신경이에요. 얘는 연합신경이기 때문에 얘는 중추신경이에요. 왜냐면 얘는 연합신경이기 때문에. 척수를 구성하잖아요. 척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연합신경이라서 틀렸습니다. 땡. 이거 땡. 자, 디귿. 디귿이 답이겠지, 그치? 이 반사 과정이 일어날 때 기억의 근육 엄전소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반사신경에서 쭉 올라가죠. 그죠? 근데 액틴 필라멘트가 안 변해. 그렇지. 액틴은 안 변하는 거잖아. 그치? 액틴하고 마이오신은 변하지 않아요. 액틴과 마이오신은 이 두 개는 뭐라고요? 불변이었어요. 다른 것만 변하겠지, 그치? 근데 이 두 개는 안 변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요거죠, 그죠? 디귿.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렸네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아니야, 그치? 잘 읽어보세요. 액틴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자, 답은 그래서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호르몬 얘기네요. 호르몬. 자, 호르몬 X가 분비되어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은 X의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호르몬은 뭘 통해 이동하죠? 혈관을 통해 이동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순환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만 알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순환계구나. 잘 보면 얘가 여기서 나왔지, 그치? 나와서 이 분비세포에서 나왔네요. 내분비세포에서 나와서 순환계를 통해서 갔는데 얘는 붙었지, 그치? 붙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붙었죠, 그죠? 그럼 얘는 표적세포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자, A는 내분비 세포이다. 그렇죠.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심장은 기억에 속한다. 그렇지? 순환기는 심장, 혈관, 뭐 혈액 이런 것들을 순환기라 불렀었죠.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 B는 X의 표적세포이다. 아니잖아. 그치? B는 현재 보세요. 안 붙었지. 안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표적세포가 아니다. 맞게 하려면 얘가 뭐가 돼요? C가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맞겠네요. 자, 10번 다 풀었고요.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제 신경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중추신경계로부터 가와나에 연결된 신경 A부터 C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가 짜짜 있네요. 그래서 얘는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 하나는 체성신경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가 체성이에요? 한 줄짜리가 이게 체성이 되겠죠. 체성신경이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되겠죠. 그죠? 운동신경. 뭐 혹은 뭐 원심선신경이 뭐 다 원심성이네. 그지? 자, 됐고요. 얘는요. 앞이 짧죠. 그래서 얘는 뭐야? A는 부교감이 되는 거고요. 앞이 길죠. 미안해. 앞이 길죠. 앞이 짧죠. 짧아야 돼요. 모아서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야. 야, 우리 소풍 갈 때 있지. 그치? 소풍 갈 때. 그 소풍지에서 만나면 아침 7시에 오는 놈, 뭐 12시에 오는 놈, 뭐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모여가면 동시에 소풍지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교감신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B는요.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말단에서 뭐가 나와요? 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었죠. 약콜이 나오는 거죠. 줄여서 아세틸콜린 줄일게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오케이. 자, 나는 다리 골격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왜냐면 얘가 체성신경이었기 때문에요. 다리 골격근이 되겠죠. 기억. 골격근이란 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지? 기억과 인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었어요. 왜? 교감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얘 빼고 여기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다 아세틸콜린이야. 그지? 자, 그래서 같이 앉습니다.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간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신경절 이전 요거네요. 어딘데? 이게 간내야? 간내는 여긴데? 그지? 연수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 이 중추는 어디였어요? 연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내가 아니라 연수가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뭐 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사증후군 얘기인데 대사증후군에서 여러분들 기준만 정확히 알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거의 국어 문제라고나 할까? 이 문제는요. 자, 좀 깨끗하게 지워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표는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과 사람 A, B의 검사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가와 나는 A와 B의 혈압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대사증후군의 증당 기준은 100이래요. 100 이상이면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얘는 무슨 병? 당뇨네요. 당뇨병이고요. 얘는 정상이죠. 중성지방은요. 150 이상이죠. 얘는 뭐예요? 고지혈증이네요. 자, 그 다음에 혈압을 보게 되면 최저 110에서 150이죠. 그 다음에 얘는 90, 최저가 110보다 넘지, 그치? 그래서 얘가 110이고요. 얘가 150이란 말이야. 아이고, 뭐야, 고혈압이네. 다 갖고 있네요, 그렇지? 이걸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를 가지면 B만에 걸리게 되면 얘가 동시에 와. 그렇죠? 얘는 정상이죠. 왜냐면 75에 75에 123이기 때문에 요거 안 넘죠? 그렇죠? 요거 안 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죠? 대사 질환이 뭐야?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야. 너무 많이 먹는 건 물질 대사죠. 그렇죠? 맞죠? 자, 니은 A에서 기억의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얘가 혈당이 계속 높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자, 디귿. A는 B보다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얘는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 때문에 지방이 혈관에 쌓여요. 막히지, 그치? 동맥경화 걸리기도 하겠고 혈압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심혈관계 질환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 맞죠. 답은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나쁜 것만 다 고르면 돼. 그렇지, 그치? 자, 12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13번 문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네, 그치? 어려워하는 건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요 정도 문제는 한 3월달 너무했다. 그치? 첫 시험이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첫 시험이라서 아마 어렵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히 대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시험도 이거보다 좀 어렵거든, 요즘에는 학교 시험을 다 어선해요.
그렇지. 좀 변형해서 내죠. 평가원이나 아니면 수능을 변형해서 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변형해서 여러분한테 거의 외우게다시피 해서 그지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러다 외우다 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다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선생님의 강의인 생명과학의 훈련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경과된 시간이 4ms예요.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P1, P2에서의 막전이 여기서 막전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서를 준 거예요. 최초 자극을 안 나와 있어, 그죠? 여기 있네요. P3에 자극을 줬네요. P3 요거 최초 자극점에 써 있네, 그지? 자극 지점이네요. 됐고 막전이 이렇게 변한대요. 자, 짠짠짠 이렇게 변했어.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초 자극점의 P3는 얘가 P3에 해당하는 거죠. 최초 자극점. 자, 4초일 때 얼마예요? 여기 4초죠. 4초일 때 여기란 말이야. 그렇지? 얘가 뭐예요? 4P3야. 그러니까 어느 점이든지 4P3가 되는 거죠. A, B, C든지 간에. 그럼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는요, P1이 마이너스 8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80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80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80 여기죠. 아, 이 차이가 몇 초 차이예요? 1초 차이죠. 1초 차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초. 즉 여기가 0.5초, 여기가 0.5초 차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판단했죠. 그렇지? 그럼 속도가 얼마예요? 아, VA는 말이지. VA는 1cm를 0.5초 만에 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2cm/ms가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B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있네, 그죠? 얘가 플러스 30이야. 얘는 플러스 30이네. 자,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30 어디 있게? 여기 있네요. 아, 총 몇 초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걸렸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니까 같은 구간이니까 1초 만에 간다는 얘기야. 자, 1cm를 1초 만에 가요. 그럼 어떻게 돼? VB는 아이구야 1이구나 라고 쉽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80이죠. 여기가 그치? 마이너스 80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다른 색으로 할게. 주황색으로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치? 얘랑 똑같네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치? 여기가 출발해서 마이너스 80이 여기잖아. 1초 걸렸죠. 여기 1초. 그럼 여기가 1초구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1cm를 마찬가지로 1초 안에 가요. 그럼 얼마야? VC는요? 그렇죠.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도를 다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는요. 분분히 안 가겠죠. 그럼 이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70이 돼요. P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0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럼 이 값은 얼마인가요? A 값은 얼마인가요? A 값은요, 여기서 1초만 갔다는 얘기. 1초만 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출발점부터 1초니까 어디? 얘도 마이너스 80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0.5초니까 아유 좀 애매하다, 그렇지? 하여튼 마이너스 70 근처겠지, 그렇지? 근데 안 물어봤어요. 자, 다 했어, 끝. 오케이. 자, 그래서 골라보겠습니다.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2였고요. 자, B는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보다 B가 빠르다 되어 있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틀렸어요. 그렇지? 누가 더 빨라요? A가 더 빨라요. 그렇지? 니은 A는 마이너스 80이다. A점 여기 있네. 썼네. 그렇지? 맞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뭐라 되어 있어요? 2ms일 때 B의 P1의 막전이는 B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이 2ms가 되겠습니다. 자, 2ms고 뭐 물어봤어요? 여기서 B의 P1, B의 P1 여기네요. 그렇지? 자, 얘를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2ms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ms일 때는 어딜까? 얘가 지금 4ms일 때 여기가 된 거고 2ms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처음이. 이게 누구예요? 2ms일 때 P3점,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뭘 물어봤죠? 뭐 물어줘? 까먹었어 내가? 그렇지. 2ms일 때 B의 P1이었어. B의 P1 여기네요. 여기지? 그래서 몇 초 걸렸어요? 1초, 2초 걸렸네요. 그렇죠? 2초 걸렸으면 아이고 가자 해서 2초 가자는 얘기. 2초 가면 어디야? 1초, 2초. 아이고 여기네요.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자, 2ms일 때 B의 P1이 되는 값이에요. 얼마야? 마이너스 70이지, 그죠? 그렇구나. 마이너스 70이네요. 그럼 얘가 뭐랑 같다고요? B와 같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70이네요. 어우, 그렇네요. 자, 그래서 디귿의 값은 맞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뭐예요?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몇 번이야? 아이고, 4번이네요. 4번. 자, 쭉 내리시면 니은 디귿 여기 4번 있네요. 4번. 여기 답이 되겠다. 할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잘 안 될 거야. 왜냐면 자유롭게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하려면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의 한 3분의 1 정도는 돼야 돼. 천천히 띄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다음에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아직까지 시간 많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띄엄띄엄띄엄 하세요. 띄엄띄엄띄엄. 자,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 강의는요. 선생님의 강의 생명과학의 훈련 혹은 생과학에서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생과학이 아니라 미안해요. 신근세윤 좀 어려울 거고 생명과학의 훈련을 들으세요. 그리고 생과학의 끝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생과학의 끝을 다 듣고 이 부분 듣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훈련을 여러분 들으시면 선생님처럼 쉽게 빡빡빡. 사실 이거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오케이? 될 거야. 여러분 돼. 시켜보니까 되더라고. 애들이. 오프라인에서 몇 명 학생을 시켜보니까 눈으로 풀더라고. 어때? 되지? 된대요. 끄떡끄떡 하면서. 오케이. 자, 요게 13번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문제다. 그치? 짧은 문제는 쉬워요. 일반적으로. 짧은 문제. 이런 문제는 안 나왔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와, 문제가 낼 게 없었나 봐. 그래서 문제를 냈어요. 생명과학의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물총새 깃털의 케라틴 미세구조를 모방하여 광소자를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어때?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로 연계된 게 맞지? 그치? 맞아요.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철새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생명과학이 연결되잖아. 철새니까. 인구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생태계의 개체, 생태계 나왔잖아. 그치? 모델, 이용하잖아. 그치? 수학적 모델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수학이랑 연계된 거고. 어쨌든 간에 어때요? 다 연계된 거지. 다 좋네. 끝. 오케이. 자, 15번 문제. 몇 개 안 남았다. 그치? 어렵지 않다. 자, 15번 문제. 너무 크다. 그치? 얘가. 자, 그래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 포식자의 유무에 따라 올챙이의 몸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게 대충 가설이 되겠죠. 그죠? 관찰이고 가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설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포식자를 넣으면 올챙이의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지. 그치? 올챙이를 집단 A와 B로 나눈 후에 A만 포식자를 넣어줬다. A만 포식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올챙이 집단 A와 B의 평균 몸 길이는 그린 것 같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얘는 포식자가 있는 거야. 포식자가 있어요. 얘는 포식자가 없어요. 오케이? 포식자의 유무가 올챙이의 몸 길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포식자가 있으니까 짧아졌네요. 그래서 처음 가서는 뭐였겠어요? 포식자가 있으면 올챙이가 잘 못 클 것이다. 도망가느라고. 그렇겠지? 자,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왜냐면 하나는 포식자를 넣어주고 하나는 포식자를 안 넣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얘가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되었고요. 기억 맞고요. 자, 니은 포식자의 유무는 종속변이다가 아니라 내가 바꿔준 거잖아.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바꿔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작변인 혹은 조작변이 더 상위 개념인 독립변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죠? 얘는 틀렸어요. 어쨌든. 자, 올챙이의 몸 길이는 포식자가 있을 때보다 포식자가 없을 때 길다. 없을 때 더 길어지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아니 이건 국어만 잘하면 단어나 국어만 잘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 그렇지?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죠? 자, 15번 문제는 그래서 따라서 답은 뭐예요? 기억과 디귿이 맞네요. 기억과 디귿 몇 번이야? 3번이네요. 지우자. 3번.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알았지? 그치? 알파세포는 뭘까요? 그렇죠. 먼저 발견됐어. 의미는 없어. 알파세포가 먼저 발견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베타세포는 뭘까요? 그렇죠. 인슐린이에요. 두 번째로 발견됐거든?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서 베타세포고요. 나중에 보니까 인슐린 나오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기억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후와 운동 시작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중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억이 뭐였어요? 글루카곤이었죠. 글루카곤은 뭐하는 호르몬이니? 그렇죠.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에요. 왜 혈당량이 높아져요? 배고파서. 그치? 배고프다는 얘기야. 언제 배고파요? 운동할 때 배고프지. 그치? 그쵸? 밥 먹으면 배가 불러.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운동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하게 써볼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량이 낮아져요.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때 어떻게 돼?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 다시 혈당량이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와요. 정상 혈당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혈당량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정상 혈당량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혈당량이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뭐야? 글루카곤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운동할수록 계속 어떻게 더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 아니고요. 글루카곤이 되겠고요. 나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 아니야. 그치? 아까 운동할 때였죠.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장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그치?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는요 혈당량을 증가시키지만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서로 반대 작용이야. 이걸 길항이라고 부르죠. 길항작용.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밑에 2번 보시면 2번 딱 나오네. 답 2번 나오네요. 아니야 이거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이제 네 문제 남았네요. 어렵지 않아요 별로. 17번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삼투압 문제죠. 삼투압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랄까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기계적으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게 되면 그림은 정상인과 오줌이 다량 생성되는 질환인 사람이야. 그치? 오줌 다량이야. 오줌 다량. 사람 A와 B에서 평상시와 ADH 호르몬 투여 시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내는 거죠. Y 보세요. 오생이에요. 오생. 여러분이 외웠던 게 뭐예요? 오줌 생성량만 반대였어. 그치? 근데 이제 하나 반대가 더 있었는데 혈당 삼투압의 결과값도 처음이랑 반대였죠. 그죠? 그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A와 B는 콩팥에 이상 있는 사람과 뇌하수체 후엽이 이상 있는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일단 뭐였어요? 얘가 평상시에는 둘 다 병이야. 병이 생겼지. 그치? 근데 얘는요 ADH를 투여하니까 얘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요거는 누구야? ADH가 현재 작동하는구나. 정상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얘는 ADH를 투여했어도 얘가 ADH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렇지. 얘는 ADH 수용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수용체 이상이란 말이 없는데요? 수용체 어디 있니? ADH 수용체는 콩팥이죠. 그래서 이걸 콩팥이 이상한 사람이야. 콩팥에 문제가 있구나. 즉 콩팥에 있는 세포에 수용체에 문제가 있구나. 얘는 ADH가 정상 작동하지만 얘는 병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결국 어떻게 해석돼요? 그렇지. 얘는 뇌하수체 후엽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따라서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 결정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는 콩팥에 이상 있는 사람이다. 어때요? 방금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B의 혈장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 자, 보세요. B 같은 경우는요. B가 요거죠. 그죠? B. ADH 투여시와 비교를 해야 돼. ADH 투여시는요. 오줌 생성량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오줌 생성량이 되게 적죠. 오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볼게요. 얘는 오줌이 많다는 얘기야. 오줌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 과정에서 뭐가 많은 거야? 그렇지. 콩팥에서 지흡수가 적은 거예요. 콩팥에서 콩팥에서 오줌의 제흡수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어떨까요? 얘가 그렇지. 얘가 오줌을 많이 넣게 결과값을 해야겠네. 그렇지. 오줌이 많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로 콩팥의 제흡수가 적은 거지. 왜냐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 오줌량은 많아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그치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니?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치? 이거 조절이 안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 그럼 나의 혈장 삼투압은요? 짜지겠죠. 그죠?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오줌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얘 경우 보세요.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어때요? 되게 오줌량이 적은 거죠. 앞에는 이제 정상 작동했다는 얘기야.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오줌이 적어졌다는 얘기야. 오줌이 적게 나가면 다 내가 제흡수한 거죠. 이 안에서 내가 콩팥에서 제흡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혈장 삼투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지? 혈삼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B의 혈장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잖아. 얘가 높고요. 얘는 낮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이해가 됐죠? 자, 이거 정상인의 오줌 삼투압은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정상인 보실게요. 정상인 요거죠. 그죠? 정상인 요거란 얘기야. 자, 누가 높다고 그랬어요? 평상시보다 ADH 투여시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오줌 삼투압 뭐라고 했어? 오줌 삼투압. 오삼 뭐라고 했어? 오줌 삼투압. 자, 오줌량이 누가 더 많아요? 얘는 오줌량이 많죠. 좁다. 좀 지울게요. 이따 쓸게. 오줌 삼투압 뭐라고 했어? 오줌 삼투압.
자, 얘 같은 경우 이거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줌량이 어때요? 되게 많아요. 얘보다 많은 거지. 오줌량이 많다는 얘기는 오줌에 물이 많다는 얘기지. 같은 얘기는 뭐예요? 저 오줌 삼투압은 낮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는 어때요? 오줌량이 적어요. 아까보다 적잖아. 오줌량이 적다는 얘기는 물의 양이 적다는 얘기 아니니? 오줌량 적다 이퀄 얘는 물의 양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오줌의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얘는 오줌의 물의 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오줌에 속한 물의 양이 얘는 적다는 얘기죠. 아, 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줌 삼투압이 어때요?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AD2C가 더 높아요. 이건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냥 하나씩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니은 좀 헷갈릴 거야. 니은이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디귿은 그냥 외워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 우리가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인은 우리가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병에 걸린 놈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해석을 따로 해줘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뭐였어요? 기억과 디귿이 맞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4번인가요? 자,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근수축 문제인데요. 자, 근수축 문제에서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볼게요. 다 하나씩 옆에다가 차근차근 다 써볼게, 우리가. 근데 얘가 어렵진 않아요, 별로. 뭐 주어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정리만 잘하면 되게 쉬워요. 정리만 잘하면 쉽습니다. 일단 주어진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거 보시게 되면 얘는 기억이 현재 지금 뭐예요? 2분의 2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2분의 겹대가 되겠고요. 디귿은요 h대가 되겠네요. 친절하게 이거 나왔네. 액틴 플라미트의 길이죠. 야, 액틴 알려줬어. 쉬운 문제야 이거. 이 정도면. 자, 됐고 그 다음에 기억의 길이분의 x의 길이가 각각 t1, t2가 각각 이렇대요.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을 한번 옆에 써볼게요. t2일 때 기억의 길이. 그럼 기억 2라고 쓸게요. t2일 때 기억의 길이와 자, 디귿의 길이가 같대요. t2일 때 디귿의 길이가 같아요. 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요. t2일 때 디귿의 길이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디귿 t1일 때의 디귿의 길이는요. t2일 때의 디귿의 길이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잖아. 얘가 얘 3배니까.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줬고요. 그 다음에 A대 길이. A대 얼마 나왔어? 자, A대는요, 현재 지금 얼마? 1.6이고요. T1일 때. T1일 때는 상관없지, 그치? 근데 X의 길이는요. 자, 그리고요. X1은 얼마예요? 너무 쉽다, 그치? A대의 길이의 2배니까 얼마야? 3.2 아니니? 뭐야, 이거? 다 줬네, 그치? 자, 다 줬고요. 그 다음에 구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 됐어. 설명, 됐어. 그치? 그리고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요. 이제 이거 쉽게 나와요, 이게.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서 기억의 길이를 기억 1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가 지금 얼마? 3.2였죠. 그죠? 3.2분의 기억 1의 길이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따라서 기억 1은요. 자, 잠깐만 4, 8, 32, 0.8인가요? 0.8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D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적을까요? 액틴 필라멘트는 얼마라고요? 얘가 2분의 액틴, 큰일 뻔했다. 2분의 액틴이죠? 2분의 액틴 필라멘트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는 총 2.0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옆에다가 우리가 그려놓자. 그려놓고 채워놓을게요, 하나씩. 자, 하나 채워넣어보자. 뭐 안 그래도 그냥 풀 수는 있는데 그냥 한번 막 너저분하잖아.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칸을 그리고 채워넣겠습니다. 얘를 T1이라고 하고요. 얘를 T2라고 한다면 얘가 X예요. 자, X1 얼마였어요? X1이 3.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값, 그 다음에 니은값, 디귿값, 그 다음에 A대값, 그 다음에 액틴의 값 각각 쓸게요. 자, A대값 얼마였어요? 얘가 1.6이었고요. 액틴은요. 2분의 액틴이 1.0이었으니까 2.0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알아낸 값이 뭐가 있어요? 기억 1의 값이 얘가 0.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자, 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요걸 살짝 풀어나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바로 구할 수도 있겠는데 그치? 요 시가 없더라도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니은하고 디귿 값을 구해보게 되면 A대가 이거 디귿은 모르는구나. 디귿 1이 얼마였어요? 여기 있네요. 디귿 1은 디귿 2 저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자. 자,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식 정리해 볼게요. 액틴 2분의 액틴 좀 이따 쓸게요. 여기다 쓰고 요 식을 정리해 보자.
이거를 짠 하고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얘는요 3디귿2랑 똑같으니까 3디귿2는 이거랑 똑같겠죠, 그죠? 아, 그래서 디귿1은요 3디귿2랑 똑같겠고요. 이거 3디귿2랑 똑같으니까 얘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3기역2랑 똑같겠네요. 3기역2랑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뭐 찾아보면 되겠죠. 얘가 기억이 구할 수 있겠다, 그치? 3.2에서 0.8, 1.6이 되겠고, 니은 디귿. 액틴이 2.0이었으니까 이거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얘가 1.0이었죠, 이 값이, 그치? 근데 기억의 값이 얼마? 0.8이죠. 얘가 0.8이었고 총 값이 얼마야? 1.0이니까 겹대는 얼마가 돼요? 0.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값은 0.2가 될 거예요. 그렇지? 자, 디귿의 값은요. A대 값이 그치? A대 값이 1.6이었죠. 그죠? A대가 1.6인데 여기서 겹대 두 개를 빼보세요. 0.1을 두 개를 빼게 되면 1.6에서 0.2 두 개 빼면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1.6 빼기 0.4죠. 미안해요. 1.6 빼기 0.4 하게 되면 얘는요. 1.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값과 다 구해냈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자, 디귿의 원이 얼마였어요? 얘가 1.2였죠. 그죠? 1.2는 3디귿2랑 똑같고요. 얘는요. 3기역2랑 똑같대요. 엉이 얼마예요? 3, 4,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2는 얼마가 돼요? 0.4가 되겠다. 자, 그리고 기역수도 얼마예요? 기역수도 얼마예요? 0.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변화량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변화량이 얼마였어요? 얘가 마이너스 0.4가 되겠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0.8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얘가 변하는 양은요. 얘가 플러스 2D만큼 변한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과학 훈련에 있어요. 자, 기억은 얼마가 변해요? 아, 얘는 플러스 D가 변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D가 변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D가 변하는 거였죠. 그렇죠? 부호만 보세요. 부호만. 플러스 D의 값이 0.4, 마이너스 0.4예요. 플러스 2D는요. 그렇지.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빨리 되니까 3.2에서 마이너스 0.8을 빼보세요. 얼마야? 2.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D만큼 변하는 거죠. 얘는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0.4가 될 테고 그 값이 얼마예요? 최종적으로 0.6이 되겠습니다. 얘는 2D 변하는 거 확인하세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D가 마이너스 0.4였기 때문에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그리고 A대는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런 식으로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끝났네.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차근차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하나의 핵을 갖는다. 기억에서 내려도 되나요? 내릴까요? 내려서 보자. A는 하나의 핵을 갖는다. 아니죠. 왜냐하면 근육세포는 다 핵세포예요. 틀렸죠. 그죠? 얘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얘는 다 핵세포가 되겠습니다. 근육세포는 다 핵세포예요. 자, B는 O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우, B를 안 구했네. 자, B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살짝. B는 뭐분에 뭐였어요? 얘가 기억의 길이 기역2분의 X의 길이 2.4죠. 2.4가 B였는데 자, 기역2가 얼마니? 0.4가 되겠네요. 그럼 살짝 지워봅시다. 이게 0.4가 되니까 0.4분의 그러면 2.46, 24가 될 테니까 따라서 B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는 5가 아니라 뭐야? 6이구나. 자, 틀렸네요. 좀 되겠다, 그치? 자, T1일 때 H대 길이는 1.2다. 여기 있네요. H대, 요게 H대였죠. 디귿이 H대였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여기 있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웠지만 그냥 짜증나게 계산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치? 그렇다고 뭐 되게 짜증난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정리할 때는 이렇게 찹찹찹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세요. 아셨죠? 자, 이게 몇 번 문제였어요? 18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문제가 남았네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좀 살짝 지워보고 갈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자, 살짝 지우고 갑시다. 이제 뭐 다 어려운 문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금방 쉬운 문제만 하면 금방 끝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뭘 틀렸는지 틀린 문제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죠? 자, 지워봅시다. 지우자. 자, 여기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됐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살짝 바꿔놓고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에서 자극을 준 후 막전이를 측정한 지점 A부터 C를 나타냈대요. A, B, C. 주의사항. 요거야. 뭐야 이거 마리집이야. 알았죠? 저기 마리집 해놓은 거예요. 알았죠? 주의사항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나는 B에서의 막전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오, 어때요? 분극 상태, 그 다음에 재분극 상태죠. 1은 분극, 얘는 재분극이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 1에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1이 뭐였어요? 얘가 분극이었죠. 분극 상태에서는 뭐만 움직였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었죠. 얘가 아니라고 하고 얘 밖이라고 한다면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3개의 Na 플러스를 밖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캘리 플러스를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당연히 ATP를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펌프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죠. 어때요? 맞죠?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2에서 세포 밖의 K 플러스 농도는 이거분의 이거. 자, 농도는요. 이거는 2든 3이든 4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거야. 뭐냐면 항상 있죠. 언제나 세포 밖의 K 플러스 농도는요. 언제나 얘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밖은 무조건 K 플러스 농도가 낮아요. 안은요. K 플러스 농도가 언제나 커요. 분모가 작고 분자가 커지니까 얘는 1보다 언제나 이 값은 커지게 돼요. 근데 작다고 나왔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2 안 봐도 돼. 1이든 2든 3이든 다 똑같아. 1, 2, 3이든 하여튼 전 구간에 대해서 항상 얘는요.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죠? 얘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아셨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명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디귿.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 C 중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수는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빵 하고 줬어요. B 맞니? B 역치 이상 줬어요. 그럼 얘는 머리에서 꼬리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렇지? 여기도 안 되죠. 그죠?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 하나만 맞겠네요. 몇 번이요? 밑에 샥 내려보면 오, 1번이네요. 그래서 조금 샥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오, 1번.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야, 드디어 마지막 문제다. 그지? 나도 집에 갈 거야, 이거 하고. 아,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거 하고 이제 밥을 먹거나 집을 가거나 그렇겠죠. 그죠? 공부하다가. 좋아요. 우리가 서로 같은 상황이네. 그래요. 자, 2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에게서 물질사에 관여한 호르몬 니은이 있대요. 자, 니은 여기 있네요. 뭐였어요? 얘가 티록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너스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티록신이니까 얘는 뭐가 돼? TSH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는 정상인과 니은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 가와 나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래요. 기억 뭐였어요 아까? 얘가 TSH였죠. 물론 밑에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았지? 그치? 얘는 티록신이 되겠죠. 됐고요. 자, 가와 나는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호르몬이 항상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야. 이상이란 건 호르몬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죠? 마찬가지야. 얘도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다라는 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하나야. 만약에 시상하부를 제거했거나 뇌하수체를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적어지는 게 맞아.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이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마지막에 기억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TSH 중 하나다 했는데 이미 했어. 다 그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고. 만약에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으면 당연히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상하부에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치? TRH가 많아지거나 또는 적어지는 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TSH가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를 볼게요. 가를 보게 되면 갑자기 TSH가 낮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낮았죠? 근데 앞에는 높았는데 뒤가 낮았다는 얘기야. 요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무스하지 않죠. 그죠? 얘가 많으면 당연히 얘도 많아진단 말이야. 아, 그럼 얘가 여기서 처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적어졌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성 피드백을 돌릴 거야. 야, 지금 너무 적거든. 많게 가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많아진 거야, 얘가.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못 만드는 병이네. 오, 요게 맞네요. 얘는 아니네, 그지? 자,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요, 높았어요. 높아. 요 과정 문제가 없어, 높은 게. 그럼 얘가 높으려면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얘는 높고 높고 높아요. 그러면 거꾸로 음성 피드백 가서 야 지금 높거든? 낮게 하자. 그런데 얘는 여기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디야? 그렇지? 얘는 시상하부에 자 간내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게 되겠죠. 아우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이상이 생겼다라는 게 항상 적은 건 아니란 얘기야. 많게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뇌하수체 전엽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하는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이상이란 건 호르몬의 이상이란 건 많아도 이상이고 적어도 이상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이 났기 때문에 20번 문제 상당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A는 높습니다. 아니었죠. 그죠? A는 뭐였어요? 낮음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다. 나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 맞죠? 자, 이것 정상인에서 니은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량이 조절된다. 아, 이거 너무 쉽다. 그지? 당연한 얘기죠. 호르몬은요. 우리가 아는 호르몬은 다 뭐예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자신의 호르몬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몇 번이에요?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몇 번 밑에 싹 보시게 되면 아 5번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죠? 근데 간간히 조금 어려운 선지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들을 여러분이 잘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자, 당연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는요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가 나와요. 상당히 힘들어할 거야. 그래서 유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 안 하면 지금 2학년 때 놓치게 되면 3학년 때 계속 놓쳐요. 그래서 나의 추천, 나의 바람은요. 기본 강의 선생님의 생과학의 것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훈련 좀 들으세요. 알았지? 그지? 천천히 유전 나갈 테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줄 테니까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요, 9월 달에 다시 보겠습니다. 9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여러분 울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다시 해제해 줄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 걱정하지 마시고, 그지? 다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결과는 잊지는 마. 알았지? 그지? 조금 반성할 거 반성하고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시고, 아셨죠? 그래도 좀 적당히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9월 달에 볼게요.